부자로 죽는 가난뱅이,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 인생의 황혼역, 당신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지금 당장 현금 4억 원을 일시불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매달 150만 원씩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게 4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 싶어 할 것입니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이니까요. 반면 어떤 분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순 없다며 안정적인 월 150만 원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이소부화가 주는 교훈을 잊지 않은 현명한 분들이겠지요. 그런데 최근 여든이 훌쩍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실제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연히 어르신께서 4억 원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오셨으니 마지막에 큰돈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르신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은 4억 원이라는 목돈이 전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 돈으로 집을 살 것도, 차를 살 것도,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받아봐야 죽을 때까지 통장에 넣어두고 숫자만 쳐다보는 것밖에 더하겠나. 그렇다면 매달 150만 원씩 받는 연금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고 계셨고 그 돈만으로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달 150만 원이 더 들어온들 삶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는 입장이셨죠. 80대가 되면 이처럼 수억 원의 목돈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도 그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삶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80대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60대,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분들을 가리켜 부자 가난뱅이라는 역설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산 규모 면에서는 분명 부자이지만 실제 생활 수준은 돈을 전혀 쓰지 않아 가난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노인들도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서양의 노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때 경제학자들은 풍부한 노후 자금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닫혔던 지갑을 활짝 열고 왕성한 소비 활동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소비가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한 세대들은 예상과 달리 지갑을 더욱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연금이 나와도 모아둔 자산이 불어나도 그저 통장 속에 쌓아두기만 할 뿐 도무지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가 노년층의 돈이 시중에 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갖 정책을 내놓아도 그들은 마치 부자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처럼 굳건히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켜나갑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돈을 쌓아두고도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찍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살게 될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스스로 75세까지 살 것이라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며 살았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어서도 너무나 건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80, 90세를 넘어 혹시라도 재수없게 100세, 120세까지 살게 된다면 그 긴 세월을 돈 없이 버텨야 한다는 공포,
젊은 시절의 풍요가 아무리 화려했어도 노년의 가난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결국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돈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어서는 새로 생긴 맛집이 있다고 하면 몇 시간을 줄 서서라도 기어코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고 새로운 여행지가 뜨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호기심과 열정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비싼 돈을 내고 낯선 음식을 먹었다가 입맛에 맞지 않아 불만족스럽거나 혹여나 배탈이라도 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수십 년간 먹어온 구수한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안 먹어봐도, 안 가봐도, 안 해봐도 그 맛과 경험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돈을 쓸 이유 또한 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지면 활동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식들은 모아놓은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시라고 성하지만 막상 당사자에게는 집 앞 공원에 나가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괜히 비행기 탔다가 몸살이라도 나면 어쩌나, 낯선 곳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행이 주는 설렘보다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는 순간 돈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돈 쓸 곳도 돈 쓸 의욕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셈입니다. 물론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모으는 재미는 쏠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명하게 돈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조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노후에는 무조건 돈을 모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 등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는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과감히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비상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에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여행 경비로 혹은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지출해도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짠돌이, 구두쇠로 평생을 살아 큰 재산을 남겨주었다고 해서 알아줄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자식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돈을 모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은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에게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남겨줄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써보십시오.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챙겨 드시고 몸에 잘 맞고 산뜻한 옷도 사 입으십시오. 그 많은 재산을 남겨줘 봐야 정작 자식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깊이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내 몸과 내 인생을 가장 아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닌 당신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행복한 경험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부자로 죽는 가난뱅이가 되지 마십시오. 사는 동안 맛있는 것 마음껏 드시고 가고 싶은 곳 용기 내어 떠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분은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으며 떠올릴 수 있는 행복한 기억의 깊이로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름. 부자로 죽는 가난뱅이,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 인생의 황혼역. 당신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지금 당장 현금 4억 원을 일시불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매달 150만 원씩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게 4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 싶어 할 것입니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이니까요. 반면 어떤 분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순 없다며 안정적인 월 150만 원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을 잊지 않은 현명한 분들이겠지요. 그런데 최근 여든이 훌쩍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실제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연히 어르신께서 4억 원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오셨으니 마지막에 큰돈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르신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은 4억 원이라는 목돈이 전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 돈으로 집을 살 것도, 차를 살 것도,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받아봐야 죽을 때까지 통장에 넣어두고 숫자만 쳐다보는 것밖에 더 하겠나. 그렇다면 매달 150만 원씩 받는 연금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고 계셨고 그 돈만으로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달 150만 원이 더 들어온들 삶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는 입장이셨죠. 80대가 되면 이처럼 수억 원의 목돈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도 그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삶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80대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60대,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분들을 가리켜 부자 가난뱅이라는 역설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산 규모 면에서는 분명 부자이지만 실제 생활 수준은 돈을 전혀 쓰지 않아 가난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노인들도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서양의 노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때 경제학자들은 풍부한 노후 자금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닫혔던 지갑을 활짝 열고 왕성한 소비 활동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소비가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한 세대들은 예상과 달리 지갑을 더욱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연금이 나와도 모아둔 자산이 불어나도 그저 통장 속에 쌓아두기만 할 뿐 도무지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가 노년층의 돈이 시중에 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갖 정책을 내놓아도 그들은 마치 부자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처럼 굳건히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켜나갑니다. 도대체 그들은 돈을 쌓아두고도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찍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살게 될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스스로 75세까지 살 것이라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며 살았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어서도 너무나 건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80, 90세를 넘어 혹시라도 재수없게 100세, 120세까지 살게 된다면 그 긴 세월을 돈 없이 버텨야 한다는 공포. 젊은 시절의 풍요가 아무리 화려했어도 노년의 가난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결국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돈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어서는 새로 생긴 맛집이 있다고 하면 몇 시간을 줄 서서라도 기어코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고 새로운 여행지가 뜨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호기심과 열정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비싼 돈을 내고 낯선 음식을 먹었다가 입맛에 맞지 않아 불만족스럽거나 혹여나 배탈이라도 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수십 년간 먹어온 구수한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안 먹어봐도, 안 가봐도, 안 해봐도 그 맛과 경험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돈을 쓸 이유 또한 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지면 활동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식들은 모아놓은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시라고 성하지만 막상 당사자에게는 집 앞 공원에 나가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괜히 비행기 탔다가 몸살이라도 나면 어쩌나, 낯선 곳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행이 주는 설렘보다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는 순간 돈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돈 쓸 곳도 돈 쓸 의욕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셈입니다. 물론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모으는 재미는 쏠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명하게 돈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조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노후에는 무조건 돈을 모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 등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는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과감히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비상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에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여행 경비로 혹은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지출해도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짠돌이, 구두쇠로 평생을 살아 큰 재산을 남겨주었다고 해서 알아줄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자식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돈을 모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은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에게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남겨줄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써보십시오.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챙겨 드시고 몸에 잘 맞고 산뜻한 옷도 사 입으십시오. 그 많은 재산을 남겨줘 봐야 정작 자식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깊이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내 몸과 내 인생을 가장 아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닌 당신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행복한 경험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부자로 죽는 가난뱅이가 되지 마십시오. 사는 동안 맛있는 것 마음껏 드시고 가고 싶은 곳 용기 내어 떠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으며 떠올릴 수 있는 행복한 기억의 깊이로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름. 부자로 죽는 가난뱅이,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 인생의 황혼역. 당신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지금 당장 현금 4억 원을 일시불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매달 150만 원씩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게 4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 싶어 할 것입니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이니까요. 반면 어떤 분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순 없다며 안정적인 월 150만 원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이소부화가 주는 교훈을 잊지 않은 현명한 분들이겠지요. 그런데 최근 여든이 훌쩍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실제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연히 어르신께서 4억 원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오셨으니 마지막에 큰돈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르신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은 4억 원이라는 목돈이 전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 돈으로 집을 살 것도, 차를 살 것도,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받아봐야 죽을 때까지 통장에 넣어두고 숫자만 쳐다보는 것밖에 더하겠나. 그렇다면 매달 150만 원씩 받는 연금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고 계셨고 그 돈만으로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달 150만 원이 더 들어온들 삶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는 입장이셨죠. 80대가 되면 이처럼 수억 원의 목돈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도 그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삶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80대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60대,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분들을 가리켜 부자 가난뱅이라는 역설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산 규모 면에서는 분명 부자이지만 실제 생활 수준은 돈을 전혀 쓰지 않아 가난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노인들도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서양의 노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때 경제학자들은 풍부한 노후 자금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닫혔던 지갑을 활짝 열고 왕성한 소비 활동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소비가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한 세대들은 예상과 달리 지갑을 더욱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연금이 나와도 모아둔 자산이 불어나도 그저 통장 속에 쌓아두기만 할 뿐 도무지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가 노년층의 돈이 시중에 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갖 정책을 내놓아도 그들은 마치 부자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처럼 굳건히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켜나갑니다. 도대체 그들은 돈을 쌓아두고도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찍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살게 될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스스로 75세까지 살 것이라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며 살았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어서도 너무나 건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80, 90세를 넘어 혹시라도 재수없게 100세, 120세까지 살게 된다면 그 긴 세월을 돈 없이 버텨야 한다는 공포, 젊은 시절의 풍요가 아무리 화려했어도 노년의 가난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결국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돈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어서는 새로 생긴 맛집이 있다고 하면 몇 시간을 줄 서서라도 기어코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고, 새로운 여행지가 뜨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호기심과 열정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비싼 돈을 내고 낯선 음식을 먹었다가 입맛에 맞지 않아 불만족스럽거나 혹여나 배탈이라도 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수십 년간 먹어온 구수한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안 먹어봐도, 안 가봐도, 안 해봐도 그 맛과 경험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돈을 쓸 이유 또한 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지면 활동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식들은 모아놓은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시라고 성하지만 막상 당사자에게는 집 앞 공원에 나가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괜히 비행기 탔다가 몸살이라도 나면 어쩌나, 낯선 곳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행이 주는 설렘보다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는 순간 돈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돈 쓸 곳도 돈 쓸 의욕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셈입니다. 물론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모으는 재미는 쏠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명하게 돈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조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노후에는 무조건 돈을 모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 등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는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과감히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비상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에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여행 경비로 혹은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지출해도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짠돌이, 구두쇠로 평생을 살아 큰 재산을 남겨주었다고 해서 알아줄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자식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돈을 모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은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에게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남겨줄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써보십시오.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챙겨 드시고 몸에 잘 맞고 산뜻한 옷도 사 입으십시오. 그 많은 재산을 남겨줘봐야 정작 자식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깊이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내 몸과 내 인생을 가장 아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닌 당신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행복한 경험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부자로 죽는 가난뱅이가 되지 마십시오. 사는 동안 맛있는 것 마음껏 드시고 가고 싶은 곳 용기 내어 떠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으며 떠올릴 수 있는 행복한 기억의 깊이로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자로 죽는 가난뱅이,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 인생의 황혼역, 당신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지금 당장 현금 4억 원을 일시불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매달 150만 원씩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게 4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 싶어 할 것입니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이니까요. 반면 어떤 분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순 없다며 안정적인 월 150만 원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을 잊지 않은 현명한 분들이겠지요. 그런데 최근 80이 훌쩍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실제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연히 어르신께서 4억 원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오셨으니 마지막에 큰돈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르신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은 4억 원이라는 목돈이 전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 돈으로 집을 살 것도, 차를 살 것도,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받아봐야 죽을 때까지 통장에 넣어두고 숫자만 쳐다보는 것밖에 더 하겠나. 그렇다면 매달 150만 원씩 받는 연금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고 계셨고 그 돈만으로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달 150만 원이 더 들어온들 삶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는 입장이셨죠. 80대가 되면 이처럼 수억 원의 목돈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도 그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삶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80대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60대,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분들을 가리켜 부자 가난뱅이라는 역설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산 규모 면에서는 분명 부자이지만 실제 생활 수준은 돈을 전혀 쓰지 않아 가난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노인들도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서양의 노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때 경제학자들은 풍부한 노후 자금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닫혔던 지갑을 활짝 열고 왕성한 소비 활동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소비가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한 세대들은 예상과 달리 지갑을 더욱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연금이 나와도 모아둔 자산이 불어나도 그저 통장 속에 쌓아두기만 할 뿐 도무지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가 노년층의 돈이 시중에 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갖 정책을 내놓아도 그들은 마치 부자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처럼 굳건히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켜나갑니다. 도대체 그들은 돈을 쌓아두고도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찍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살게 될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스스로 75세까지 살 것이라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며 살았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어서도 너무나 건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80, 90세를 넘어 혹시라도 재수없게 100세, 120세까지 살게 된다면 그 긴 세월을 돈 없이 버텨야 한다는 공포. 젊은 시절의 풍요가 아무리 화려했어도 노년에 가난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결국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돈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어서는 새로 생긴 맛집이 있다고 하면 몇 시간을 줄 서서라도 기어코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고 새로운 여행지가 뜨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호기심과 열정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비싼 돈을 내고 낯선 음식을 먹었다가 입맛에 맞지 않아 불만족스럽거나 혹여나 배탈이라도 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수십 년간 먹어온 구수한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안 먹어봐도, 안 가봐도, 안 해봐도 그 맛과 경험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돈을 쓸 이유 또한 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지면 활동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식들은 모아놓은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시라고 성하지만 막상 당사자에게는 집 앞 공원에 나가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괜히 비행기 탔다가 몸살이라도 나면 어쩌나, 낯선 곳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행이 주는 설렘보다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는 순간 돈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돈 쓸 곳도 돈 쓸 의욕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셈입니다. 물론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모으는 재미는 쏠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명하게 돈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조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노후에는 무조건 돈을 모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 등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는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과감히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비상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에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여행 경비로 혹은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지출해도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짠돌이, 구두쇠로 평생을 살아 큰 재산을 남겨주었다고 해서 알아줄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자식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돈을 모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은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에게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남겨줄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써보십시오.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챙겨 드시고 몸에 잘 맞고 산뜻한 옷도 사 입으십시오. 그 많은 재산을 남겨줘 봐야 정작 자식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깊이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내 몸과 내 인생을 가장 아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닌 당신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행복한 경험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부자로 죽는 가난뱅이가 되지 마십시오. 사는 동안 맛있는 것 마음껏 드시고 가고 싶은 곳 용기 내어 떠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으며 떠올릴 수 있는 행복한 기억의 깊이로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름. 부자로 죽는 가난뱅이,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 인생의 황혼역. 당신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지금 당장 현금 4억 원을 일시불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매달 150만 원씩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게 4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 싶어 할 것입니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이니까요.
반면 어떤 분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순 없다며 안정적인 월 150만 원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을 잊지 않은 현명한 분들이겠지요. 그런데 최근 여든이 훌쩍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실제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연히 어르신께서 4억 원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오셨으니 마지막에 큰돈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르신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은 4억 원이라는 목돈이 전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 돈으로 집을 살 것도, 차를 살 것도,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받아봐야 죽을 때까지 통장에 넣어두고 숫자만 쳐다보는 것밖에 더 하겠나. 그렇다면 매달 150만 원씩 받는 연금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고 계셨고 그 돈만으로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달 150만 원이 더 들어온들 삶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는 입장이셨죠. 80대가 되면 이처럼 수억 원의 목돈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도 그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삶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80대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60대,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분들을 가리켜 부자 가난뱅이라는 역설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산 규모 면에서는 분명 부자이지만 실제 생활 수준은 돈을 전혀 쓰지 않아 가난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노인들도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서양의 노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때 경제학자들은 풍부한 노후 자금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닫혔던 지갑을 활짝 열고 왕성한 소비 활동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소비가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한 세대들은 예상과 달리 지갑을 더욱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연금이 나와도 모아둔 자산이 불어나도 그저 통장 속에 쌓아두기만 할 뿐 도무지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가 노년층의 돈이 시중에 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갖 정책을 내놓아도 그들은 마치 부자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처럼 굳건히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켜나갑니다. 도대체 그들은 돈을 쌓아두고도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찍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살게 될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스스로 75세까지 살 것이라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며 살았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어서도 너무나 건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80, 90세를 넘어 혹시라도 재수없게 100세, 120세까지 살게 된다면 그 긴 세월을 돈 없이 버텨야 한다는 공포, 젊은 시절의 풍요가 아무리 화려했어도 노년의 가난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결국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돈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어서는 새로 생긴 맛집이 있다고 하면
몇 시간을 줄 서서라도 기어코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고 새로운 여행지가 뜨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호기심과 열정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비싼 돈을 내고 낯선 음식을 먹었다가 입맛에 맞지 않아 불만족스럽거나 혹여나 배탈이라도 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수십 년간 먹어온 구수한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안 먹어봐도, 안 가봐도, 안 해봐도 그 맛과 경험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돈을 쓸 이유 또한 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지면 활동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식들은 모아놓은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시라고 성하지만 막상 당사자에게는 집 앞 공원에 나가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괜히 비행기 탔다가 몸살이라도 나면 어쩌나, 낯선 곳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행이 주는 설렘보다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는 순간 돈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돈 쓸 곳도 돈 쓸 의욕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셈입니다. 물론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모으는 재미는 쏠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명하게 돈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조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노후에는 무조건 돈을 모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 등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는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과감히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비상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에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여행 경비로 혹은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지출해도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짠돌이, 구두쇠로 평생을 살아 큰 재산을 남겨주었다고 해서 알아줄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자식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돈을 모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은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에게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남겨줄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써보십시오.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챙겨 드시고 몸에 잘 맞고 산뜻한 옷도 사 입으십시오. 그 많은 재산을 남겨줘봐야 정작 자식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깊이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내 몸과 내 인생을 가장 아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닌 당신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행복한 경험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부자로 죽는 가난뱅이가 되지 마십시오. 사는 동안 맛있는 것 마음껏 드시고 가고 싶은 곳 용기 내어 떠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으며 떠올릴 수 있는 행복한 기억의 깊이로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름. 부자로 죽는 가난뱅이,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 인생의 황혼역. 당신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지금 당장 현금 4억 원을 일시불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매달 150만 원씩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게 4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 싶어 할 것입니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이니까요. 반면 어떤 분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순 없다며 안정적인 월 150만 원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을 잊지 않은 현명한 분들이겠지요. 그런데 최근 여든이 훌쩍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실제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연히 어르신께서 4억 원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오셨으니 마지막에 큰돈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르신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은 4억 원이라는 목돈이 전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 돈으로 집을 살 것도, 차를 살 것도,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받아봐야 죽을 때까지 통장에 넣어두고 숫자만 쳐다보는 것밖에 더 하겠나. 그렇다면 매달 150만 원씩 받는 연금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고 계셨고 그 돈만으로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달 150만 원이 더 들어온들 삶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는 입장이셨죠. 80대가 되면 이처럼 수억 원의 목돈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도 그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삶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80대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60대,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분들을 가리켜 부자 가난뱅이라는 역설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산 규모 면에서는 분명 부자이지만 실제 생활 수준은 돈을 전혀 쓰지 않아 가난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노인들도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서양의 노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때 경제학자들은 풍부한 노후 자금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닫혔던 지갑을 활짝 열고 왕성한 소비 활동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소비가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한 세대들은 예상과 달리 지갑을 더욱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연금이 나와도 모아둔 자산이 불어나도 그저 통장 속에 쌓아두기만 할 뿐 도무지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가 노년층의 돈이 시중에 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갖 정책을 내놓아도 그들은 마치 부자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처럼 굳건히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켜나갑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돈을 쌓아두고도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찍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살게 될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스스로 75세까지 살 것이라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며 살았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어서도 너무나 건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80, 90세를 넘어 혹시라도 재수없게 100세, 120세까지 살게 된다면 그 긴 세월을 돈 없이 버텨야 한다는 공포. 젊은 시절의 풍요가 아무리 화려했어도 노년의 가난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결국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돈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어서는 새로 생긴 맛집이 있다고 하면 몇 시간을 줄 서서라도 기어코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고 새로운 여행지가 뜨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호기심과 열정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비싼 돈을 내고 낯선 음식을 먹었다가 입맛에 맞지 않아 불만족스럽거나 혹여나 배탈이라도 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수십 년간 먹어온 구수한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안 먹어봐도, 안 가봐도, 안 해봐도 그 맛과 경험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돈을 쓸 이유 또한 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지면 활동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식들은 모아놓은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시라고 성하지만 막상 당사자에게는 집 앞 공원에 나가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괜히 비행기 탔다가 몸살이라도 나면 어쩌나, 낯선 곳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행이 주는 설렘보다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는 순간 돈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돈 쓸 곳도 돈 쓸 의욕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셈입니다. 물론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모으는 재미는 쏠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명하게 돈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조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노후에는 무조건 돈을 모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 등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는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과감히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비상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에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여행 경비로 혹은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지출해도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짠돌이, 구두쇠로 평생을 살아 큰 재산을 남겨주었다고 해서 알아줄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자식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돈을 모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은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에게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남겨줄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써보십시오.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챙겨 드시고 몸에 잘 맞고 산뜻한 옷도 사 입으십시오. 그 많은 재산을 남겨줘 봐야 정작 자식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깊이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내 몸과 내 인생을 가장 아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닌 당신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행복한 경험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부자로 죽는 가난뱅이가 되지 마십시오. 사는 동안 맛있는 것 마음껏 드시고 가고 싶은 곳 용기 내어 떠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으며 떠올릴 수 있는 행복한 기억의 깊이로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자로 죽는 가난뱅이,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 인생의 황혼역, 당신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지금 당장 현금 4억 원을 일시불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매달 150만 원씩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게 4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 싶어 할 것입니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이니까요. 반면 어떤 분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순 없다며 안정적인 월 150만 원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이소부화가 주는 교훈을 잊지 않은 현명한 분들이겠지요. 그런데 최근
여든이 훌쩍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실제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연히 어르신께서 4억 원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오셨으니 마지막에 큰돈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르신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